지난 2017년 나이키는 러닝화 시장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러닝화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프리미엄 폼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카보나인 베이퍼플라이 4%입니다. 그리고 이게 카보나 시대의 시작입니다. 요즘 러닝을 취미로 하신 분 중에서 카보나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건데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엘리트 선수는 카보나를 신으며 대부분의 일반인 참가자도 카보나를 신을 정도로 카보나는 필수적인 러닝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카보나를 신는 많은 분들이 카보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존 러닝화와 차이가 뭔지, 언제 신어야 하는지, 카보나의 장단점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먼저 뛰어난 성능과 값비싼 가격의 슈퍼 슈즈라고 불리기도 하는 카보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드솔이 두껍지만 가벼운 무게, 두 번째는 쿠셔닝과 에너지 반환율이 뛰어난 슈퍼폼으로 제작된 미드솔, 세 번째는 높은 강도와 탄성을 지닌 카본 플레이트인데요. 카보나는 브랜드마다 다른 형태와 소재로 제작되지만 이 세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더 가볍고 쿠셔닝과 에너지 반환율이 더 뛰어난 러닝화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마라톤, 트라이슬론과 같은 지구력 스포츠는 결국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0m를 9초대에 뛰는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라도 이 속도를 1000m, 1000m 동안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고 근육과 관절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m, 400m, 1500m, 하프 마라톤, 마라톤 세계 기록의 시속을 보면 점점 느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선수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해당 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달리게 되는데요. 마라톤에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러닝 이코노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체격 조건 등 모든 게 조건이 똑같은 A와 B가 똑같은 속도에서 달리고 있는데 B가 A보다 산소 소비량이 더 낮다면 B가 A보다 러닝 이코노미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러닝 이코노미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하나가 러닝화입니다. 러닝화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선수가 걸음마다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러닝화의 쿠셔닝이 뛰어날수록 선수가 걸음마다 입는 충격량이 줄어들고, 러닝화의 에너지 반환율이 뛰어날수록 선수가 걸음마다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러닝화의 무게, 쿠셔닝, 에너지 반환율이 중요한 건데요. 러닝화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발전된 과학과 기술을 사용해 역대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러닝화가 바로 카보나입니다. 보통 카보나의 미드솔은 높이가 40mm에 가까울 정도로 제작돼 매우 두껍지만 무게는 200g 전후로 가벼운 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슈퍼폼 때문인데요. 모든 스포츠 브랜드는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 일반 운동화나 중저가 러닝화에 들어가는 폼부터 카보나에 들어가는 슈퍼폼까지 자기 브랜드만의 폼을 제작합니다. 브랜드마다 페바, 이바, TP 등 슈퍼폼 제작에 사용하는 고급 소재가 다르고 공정 방식도 다르지만 슈퍼폼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벼운 무게와 낮은 밀도, 그리고 쿠셔닝과 에너지 반환율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쿠셔닝이 뛰어나면서 동시에 에너지 반환율이 높다는 겁니다. 쿠셔닝만 좋은 러닝화는 신고 오래 뛰면 오히려 발의 피로도를 높이고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다. 쉽게 모래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모래에서 뛰면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은 적지만 에너지를 흡수한 뒤 저장하고 반환하는 회복성이 좋지 않아 트랙이나 로드에서 달리는 거에 몇 배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슈퍼폼은 충격을 잘 흡수해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고 저장한 에너지를 반환하는 에너지 반환율이 뛰어나 에너지 소모가 보다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신는 운동화의 에너지 반환율은 60% 정도이지만 슈퍼폼의 평균적인 에너지 반환율은 80% 이상이며 일부 슈퍼폼은 95%에 가까운 높은 에너지 반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다 카보나는 높은 강도와 탄성을 지닌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 더 뛰어난 반발력과 추진력을 보이는데요. 카본 플레이트는 항공기, 우주선, F1 경주차, 골프 클럽, 자전거 프레임, 낚싯대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가볍지만 높은 강도와 탄성을 가진 탄소 섬유로 제작되는데요. 카본 플레이트는 마치 스프링처럼 발이 지면에 접촉한 뒤 떨어질 때 높은 탄력으로 발을 밀어내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달리기 주기는 초기 접촉, 지지, 발가락 떼기, 스윙, 초기 접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가락, 발바닥,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그리고 상체는 충격 흡수와 에너지 생성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발가락 떼기 과정에서 발목과 발가락 관절을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며 추진력을 발생시키지만 카보나는 강도와 탄성이 높은 카본 플레이트로 인해 발가락 관절이 거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발목,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레버리지를 변경하는 생체 역학적 이점을 제공해 더 적은 에너지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카보나는 기존 러닝화와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무게, 쿠셔닝, 에너지 반환율, 반발력, 추진력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러닝 이코노미가 뛰어난 러닝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엘리트 선수는 대회
대회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1분 1초를 더 단축해줄 수 있는 카보나를 신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언급했듯이 카보나의 시대를 처음 알린 건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는 2014년부터 마라톤에서 인간의 한계로 불린 2시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새로운 러닝화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수많은 엘리트 선수의 발을 거쳐 완성된 게 바로 나이키 최초의 카보나인 베이퍼플라이 4%인데요. 베이퍼플라이 4%가 사기적인 성능으로 큰 성공을 거두자 러닝화 시장은 나이키 카보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키의 카보나를 뜯어보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념의 러닝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존재한 러닝화를 조금씩 더 발전시켜 이를 환상적으로 조합해 만들어진 혁신적인 러닝화였는데요. 먼저 40mm에 가깝게 두껍지만 가벼운 미드솔은 이미 호카와 같은 브랜드에서 출시한 맥시멀리스트 러닝화의 개념으로 나이키가 처음으로 선보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페백스와 여러 소재를 섞어 에너지 전환율이 85%가 넘는 최고 성능의 주맥스 폼을 개발했는데요. 나이키 주맥스 폼이 등장하기 4년 전인 2013년 아디다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폼인 부스트를 출시했습니다. 부스트 폼의 에너지 반환율은 75%로 여러 선수가 부스트 폼으로 제작된 아디다스 러닝화를 신고 세계 기록을 경신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본 플레이트의 경우 나이키의 카보나가 등장하기 무려 20년 전인 1997년 필라에서 최초로 카본 케블라 플레이트가 들어간 실바 레이서를 출시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러닝화는 경량성, 쿠셔닝, 에너지 전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키를 포함한 여러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 세 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러닝화를 만들어 왔고 나이키가 다른 브랜드보다 가장 먼저 최적화된 비율과 조합으로 완벽한 카보나를 완성한 건데요. 그럼 카보나를 신으면 얼마나 빨라질까요? 지난 2017년 콜로라도 대학의 한 연구팀은 18명의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카보나가 기존 러닝화에 비해 얼마나 러닝 이코노미가 뛰어난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은 당시 프로토타입이었던 베이퍼플라이와 나이키의 기존 마라톤 러닝화였던 줌스트릭 6 그리고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부스터 2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피실험자들은 각각의 러닝화를 신고 시속 14, 16, 18km를 5분 동안 뛰었습니다. 실험 결과 베이퍼플라이는 기존 러닝화에 비해 평균 4%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그래서 러닝화 이름이 베이퍼플라이 4%였습니다. 연구팀은 4% 에너지 소모 감소로 인해 달리기 속도가 최대 약 3.4% 증가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과연 예측이 맞았을까요? 베이퍼플라이 4% 출시 후 1년 뒤 뉴욕타임스는 피트니스 앱인 스트라바에 공개된 2014년 이후 마라톤과 하프 마라톤 기록 약 50만 건을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인 남성과 여성, 엘리트 선수, 동호인 등 다양한 러너들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분석 결과 베이퍼플라이 4%를 신고 뛴 러너들의 기록이 약 4%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3시간 주자들에게는 약 6분을, 4시간 주자들에게는 약 8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엘리트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2% 기록을 단축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수치만 보면 일반인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4에서 5% 기록을 단축해 더 많이 기록을 줄였지만 이미 상당한 훈련으로 본인의 한계치를 끌어낸 2시간 주자가 2분을 단축하는 게 느리게 달리는 4시간 주자가 8분을 단축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1위와 8위의 기록 차이는 1분 46초로 엘리트 선수들에게 2분, 아니 1분 단축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카보나는 기존 러닝화에 비해 너무 성능이 좋아서 한때 기술 도핑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보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존 러닝화와 더 큰 러닝 이코노미 차이를 보였는데요. 앞선 콜로라도 대학 연구가 시속 14, 16, 18km에서 이루어졌는데 마라톤을 3시간에 완주하는 시속 14km로 달렸을 때 평균 2.7%가 차이 났고 마라톤을 2시간 20분에 완주하는 시속 18km로 달렸을 때 평균 4.2%가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오스틴 주립대학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속도에서 러닝 이코노미 비교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마라톤을 3시간 30분에 완주하는 시속 12km로 달렸을 때 평균 1.4%가 차이 났으며 마라톤을 4시간 20분에 완주하는 시속 10km를 달렸을 때 평균 0.9%가 차이 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카보나는 천천히 달릴 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빠르게 달릴수록 더 효과적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보나는 브랜드마다 성능 차이가 존재하며 카보나를 신는 개인별로도 그 차이가 있는데요. 오스틴 주립대학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를 보면 2021년 당시 인기 있었던 카보나 7개를 대상으로 러닝 이코노미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기존 러닝화와 비교해 러닝 이코노미를 1%도 증가시키지 못한 카보나가 있는 반면 러닝 이코노미를 4% 증가시킨 카보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실험과 데이터를 보면 비슷한 신체 조건과 개인 최고 기록이 비슷한 그룹에서 똑같은 카보나를 신었지만 어떤 사람은 몇 분을 단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몇 초밖에 단축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나이키, 푸마, 아디다스를 거쳐 현재 온러닝에서 러닝 이노베이션 팀 리더를 맡고 있는 조르단 도넬리는 카보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카보나는 어떤 소재로 폼을 만들고 미드솔의 높이를 어떻게 설정하며 카본 플레이트의
길이와 모양을 어떻게 설정하고 전체적인 러닝화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름은 카보나이지만 카보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슈퍼폼인데요. 슈퍼폼의 성능에 따라 카보나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카보나는 러닝 이코노미를 높여주지만 그 효과는 개인의 러닝 기술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폼을 더 많이 눌러 에너지 저장을 더 많이 한 뒤 카보나가 다시 밀어주는 에너지로 달리는 하이 리스폰더가 가장 효과적으로 달리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카보나가 기존 러닝화보다 빠른 러닝화인 건 맞지만 개인의 러닝 기술에 따라 성능 정도가 다르며 브랜드별로 카보나의 특징이 다르기에 개인에게 맞는 카보나를 신어야 한다는 건데요. 개인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고 다른 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기록 단축의 정도도 어떤 브랜드의 카보나를 신어야 할지도 개인별로 다릅니다. 모든 브랜드의 카보나를 다 신고 뛰어본 뒤 자기에게 맞는 러닝화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프리미엄 폼이 들어간 카보나는 가격이 상당하기에 모두 구매해서 신어보기에는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브랜드별 카보나의 특징을 미리 알아보고 매장에 방문해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모델의 경우 매장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흘리는 카보나에 대해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카보나는 기존 러닝화와 메커니즘이 달라 신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보나를 매일 신지 마세요. 러닝 관련 여러 매거진과 스포츠 정형외과 의사, 생체역학 교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카보나를 매일 신지 마세요. 카보나는 발목과 발의 부하를 낮춰 더 적은 힘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발목과 발이 해야 할 일을 카본 플레이트가 대신해 해당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카보나가 부상을 유발한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는 없지만 딱딱한 카본 플레이트와 수평적 움직임이 불안정한 미드솔은 신체의 과도한 스트레스, 발바닥 근막염, 아킬레스 검령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매일 카보나를 신는 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엘리트 선수들도 매일 카보나를 신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주당 200km 이상 달리는 엘리우드 킵초게는 낮은 강도 훈련에서 페가수스, 보메로, 인빈서블 등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지 않는 러닝화를 신고 트랙 세션과 높은 강도의 장거리 훈련에서만 카보나인 알파플라이를 신습니다. 훈련 종류와 목적에 맞는 러닝화를 신는 건데요. 그리고 러닝화는 신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러닝화가 성능을 유지하는 거리로 마일리지를 넘는다고 해서 러닝화를 못 신는 건 아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성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폼에 따라 다른데 데일리 트레이너로 출시된 러닝화는 내구성이 뛰어나 약 600km 정도이지만 최고급 프리미엄 폼이 들어간 카보나의 경우 200km 미만으로 매우 짧습니다. 어떤 카보나의 경우 단 한 번의 마라톤을 위해 출시될 정도입니다. 모든 신발은 제작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농구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축구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러닝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카보나는 레이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카보나는 러닝화 시장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러닝화로 역사상 가장 빠른 러닝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보나가 성능을 얼마만큼 발휘하는가는 결국 카보나를 신는 개인에게 달렸습니다. 러닝화는 여러분의 달리기를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러분의 달리기 그 자체 아닐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스포츠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